카톡으로 타로를 볼 수 있냐? 전화통화하면서 볼 수 있냐? 만약 가능하다면 대체 카드는 누가 뽑냐? 화상통화로 뽑는 거냐? 등등 물어봐 주신 분들 계셨는데, 카톡이나 전화로 타로를 볼 때는요, 타로 리더가 직접 카드를 뽑습니다. 실제로 내담자를 마주하고 타로 상담을 할 때에도 타로 리더가 직접 카드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카톡이나 전화로 볼 때는 상대방이 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타로 리더가 내담자 입장이 되어서 직접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로를 보면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친구 유리의 연애운이 궁금해서 직접 타로를 볼 수 있잖아요. 카톡이나 전화로 봐준다고 해서 마치 내가 스마트폰 너머에 있는 사람의 아바타가 되어서 뽑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연애운이든 무엇이든 궁금해서 타로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타로를 볼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내담자가 앞에 없다 보니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텍스트는 모든 진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를 진단할 수 있는 배열법을 사용하자. 여러분이 카톡으로 타로를 봐줄 때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이인 만큼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많은 부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금 고민 상황에 대해서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면 더 쉽겠죠. 하지만 글이라는 건 우리가 직접 만나서 고민을 얘기할 때처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내담자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하는 것과 카톡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다른가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언어로 전달되는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눈빛, 태도, 표정 등 많은 부분에서 간접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도 실제로 남자친구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하고, 남자친구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라는 문장은 말은 같지만 엄연히 다르죠. 물론 카톡으로도 이런 차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수단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타로를 볼 때 내담자의 성향이나 고민 상황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타로를 볼 때는 타로 리더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재 그리고 또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캐치하기 쉬운 배열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현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도 얻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배열법들도 많죠. 또 수준급 이상 실력이 올라가시면 어떠한 배열법을 쓰더라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타로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단순한 걸 사용했어요. 유리멘탈 씨의 현재 남자친구분과 관계를 보니 전체적으로 숫자 2의 성질이 눈에 띕니다. 숫자 2에 대해서는 제 채널 영상 중에 여사제 카드 설명해 놓은 영상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소드 7번도 가진 것과 또 남겨둔 것, 이것 역시 두 가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상대방 남자분의 카드도 나의 내면과 그렇지 못한 환경, 그리고 달 카드도 이중성을 나타내고, 내담자의 카드 또한 완즈 2번, 그리고
심지어 조언의 카드까지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두 사람이 대립하는 가운데, 양립하는 가운데 평행선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소통이 조금 부족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리 멘탈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 믿음,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밑에 완즈 2번 카드를 보시면 그래서 관계가 깨어질까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즈 2번과 매달린 남자를 비교해서 보면 상대방 남자분이 스스로 내려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소극적이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에이스냐? 에이스 카드는 원소 상태의 카드입니다. 즉, 여기 나온 카드들과 비교했을 때 펜타클 에이스에서 말하는 가치라는 것은 아직 씨앗 단계일 수 있어요. 즉, 그걸 땅에 심고 성장해야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건데 아직 원소 상태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가치가 발현되기 전에 원소이기 때문에 즉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항상 미적지근 속마음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어찌할 바도 모르겠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현재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 없는 건데 정확히 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 가는 걸 지켜보는 입장. 그런 이유는 가운데 소드 7번 카드를 보시면 또 알 수 있죠. 서로 생각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깊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연인이라는 게 싸움이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더 알게 될 텐데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항상 서로가 각자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아는 것도 부족하고 공통 분모가 없는 것도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서로 맞추어 나가는 노력보다는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이어나가고만 있는 거죠. 또 맞지 않는 부분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감정 소비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카톡은 나의 표현 역시 중요하다. 카톡이라는 건 실제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타로 리더의 의도와는 다르게 내담자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 내용을 말해줄 때에도 표현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카드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묘사하듯이 설명을 해주고 내담자가 그 묘사된 표현들을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남자친구가 너한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 이런 표현보다 여기 카드를 보면 매달려 있는 남자 보여? 나무에 매달린 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또 여기 보이는 카드는 배경이 어두운 밤인데 그래서 그런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져. 아무래도 어두컴컴한 밤에는 무엇이든 활발하게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그만큼 너와 남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닐까? 아니면 환경이나 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네. 내가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 그림 보이지? 어떻게 보여? 이런 식으로요. 가령 상대방 남자분이 어떤 걸 숨기는 게 있어 보인다고 해서 실전 상담에서 숨기는 게 있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남몰래 꿍꿍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닌데 타로 리더의 표현을 내담자는 또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줄 때에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거나 그럴 수 없다면 중의적인 표현 아니면 객관적인 리딩, 그림에 대한 묘사로 하시는 게 무난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타로 리더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카톡으로 타로를 볼 때는 텍스트로 듣고 리딩하는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배열법 선택과 해석 표현을 달리하면 좋다. 타로를 취미로 가지면요, 이렇게 주변 지인들과 속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밤늦게 연락 올 수도 있어요.